Real estate plus legal. Regal Estate. 리걸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임대차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걸 에스테이트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팔아놓고 근처에 새로 개업해 내가 다 한 거니?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청구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원장이 고객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이후 그것도 근처 500m 거리에서 다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경우인데요. 양수인이 경업금지, 영업폐지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현업에서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불이행으로 양수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원고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원고에게 나는 강남으로 이사가서 미용실을 열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미용실 인수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용실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요. 그리고 권리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용실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위 인수 이후 1년 동안 쉬엄쉬엄 소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미용실 영업을 돕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3개월 만에 퇴사 통보를 하고 위 미용실에서 500m도 안 되는 근처 지역에서 새로 개업해서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자,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부터 진행을 했겠죠. 그리고 본건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고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우선 K시에서 10년 동안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새로 개업한 미용실 영업 폐지하라. 그리고 피고가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바람에 발생한 나의 월 매출 손실액 5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보겠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선 법원은 피고가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규정은 영업양도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피고가 영업양도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인정을 했습니다. 원고가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시설물 일체를 양수한 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소규모 미용실이고 원고가 인수받은 시설물은 간판, 에어컨, 온수기, 냉장고 등 권리금 명목 지급액 5천만 원을 단순히 시설물 양수 대금으로만은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원고는 미용실 인수 당시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용 기술이 부족하고 미용실 운영에 관한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미용실 영업을 1년간 돕기로 약정하였고 위 기간에 미용실 단골 고객 관계까지도 모두 원고가 인수하여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피고는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피고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에서 500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미용실 영업을 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당연히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하였고요. 이에 따라 미용실의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새로 오픈한 미용실의 영업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청구를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5천만 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일부인 1천만 원만 인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및 1년 동안 도와주기로 한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미용실 근무를 그만둔 시점부터 약속 근무일까지 신용카드 매출액을 근거로 피고가 운영하던 시기와 비교하여 매월 약 400만 원 상당의 월수입 상실액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총 5천만 원 손해를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매출액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이나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감소 원인이 오로지 피고 의무 위반에 근거한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액일 뿐이고 현금 매출액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현금 매출액을 고려했을 때도 현금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매출액이 과연 감소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비용이 공제해야 되는데 위 매출액에는 투입되는 비용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만 피고 의무 위반이 매출액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일부 분명해 보이고 영업양도 경위, 약정 내용, 피고 의무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은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결과가 위 금액으로 1,000만 원으로 위자가 되었을까요? 쉽지만 적어도 영업은 못하게 했으니까요. 이 소송을 통해서 영업 폐지까지 받아냈으니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순서로 판단했나요? 중요한 거는 영업양도 관련 경업금지, 영업폐지 청구 사건에서 우선 이 사건이 영업양도인지 판단하고 두 번째는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인지 판단한 후에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면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와 같이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소송에서는 변호사는 반드시 이 판단의 흐름을 잘 파악한 후에 각 단계별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 많은 경험이 없으면 실제로 흐름을 잘 못 읽는 경우가 생기죠. 자, 오늘은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오며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걸 에스테이트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